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의 권고도 있었고 서면 진술을 했다며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에 제대로 임해야 한다며 성역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새 비대위를 맡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 새 비대위 출범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비대위원장 인선 권한을 일임받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3명 정도로 새 비대위원장을 압축했다며 내일이나 모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부세 완화법이 기재위에 이어 오늘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내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1주택자 특별공제 기준 상향은 여야 의견으로 상임위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혁신위원인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혁신위 활동 상황과 새 비대위 출범 등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출석 통보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검찰에 불출석했습니다. 검찰의 출석 요구 사유인 서면 진술에 응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건데요. 국민의힘은 치외법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며 거듭 소환에 응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오는 9일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해 전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훈영 기자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 통보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날 비상의원총회에서 결의된 검찰 불출석 요구를 수용하고 검찰의 서면 진술에 응한 뒤 오늘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되어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제기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으로 용도 변경을 했고 국민의힘의 압박으로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민관 합동개발을 했다고 한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 발언 모두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한 기억도 성남시장 시절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검찰 수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거듭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본인을 성역이나 치외 복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호주 출장 사진과 고인의 유가족이 허위임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공보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의 경기도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한 증거 수집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 기획이라고 확신한다며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등에 대한 특검법 발의도 예고하면서 여야 대치는 한층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를 이끌 수장으로 주목받아온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고사하면서 국민의힘이 새 인물 찾기에 들어갔습니다. 당 의원들로부터 위원장 인선 권한을 일임받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선수별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당원을 개정해 새로운 비대위 출범 준비를 마친 국민의힘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에게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지만 주 전 위원장이 고사했습니다. 출범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원이 자신의 직무를 정지했던 만큼 새 비대위는 새로운 인물이 맡아서 출범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제가 맡았던 비대위원회는 어제부로 모두 사퇴를 해서 해산이 된 상황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좋다는 취지에서 훨씬 더 좋은 분을 모시도록 당에 건의를 드렸고, 새 위원장 인선 권한은 중진과 재선, 초선 의원들의 뜻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주어졌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선수별 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의견을 수렴했는데 원 내외를 포함해 3명 정도로 새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인사는 후보군을 얘기했다가 안 되면은 그 사람한테 상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권 원내대표는 일단 함구하고 있지만 당 일각에서는 호남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출신의 사선 의원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서진 전략을 뒷받침했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맡는 등 윤심과도 가깝다는 평입니다. 원외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원내에서는 정진석, 홍문표, 김태우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새 비대위원장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르면 내일 오후 최종 비대위원장 후보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추석 전 비대위 출범에 박차를 가하려던 국민의힘의 계획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여야가 일부 합의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인데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올리는 법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일부 합의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의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고령자나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처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약 18만 명이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 제한법은 해당 상임위인 기재위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법사위에서도 여야 설전은 계속됐는데 여당은 야당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종부세 완화를 약속해놓고 이제와 입장을 바꿔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이 됐다고 말이 달라지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부자 감세라고 하고 있죠. 선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지니까 정부로서도 난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야당은 이미 정부가 종부세 과세 표준에 적용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낮춰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여기에 특별 공제까지 더해주는 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0% 대폭 하향 조정한 걸로 예를 들어 30억짜리 주택 보유자가 원래 종부세 1,057만 원 내야 되는데 506만 원만 내는, 여기에서 이제 특별 공제까지 간다고 하면 중저가 주택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자 감세 아니야?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법안은 추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여야 입장차가 큰 만큼 논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언론에 공개된 갑질 사건 등의 통화 녹음 파일이 결정적 단서가 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당사자 간 녹음 파일 공개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현재 법적으로 가능한 당사자 간 녹음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을 듣는 토론회에 김동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간 통화 녹음, 또 김건희 여사와 기자의 녹취 파일 등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의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현행법에선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이로 인한 협박 등 불법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18일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처벌 규정은 기존 법을 그대로 적용해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고 처벌 수위도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관련 토론회를 연 윤 의원은 카메라 불법 촬영에는 엄중한 기준이 있지만 음성은 그렇지 않다며 스마트폰 시대에 맞는 윤리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화 녹취록이 유출 시에 민사상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 그런 상황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는. 토론회에선 개인 보호나 공익 목적은 찬성하지만 인신공격이나 망신주기용 녹음에 대비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무조건 당사자 사이의 녹음이라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에서 비롯하는 수많은 불법 행위들, 그 불법 행위들을 중단하는 데 있어서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저런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그런 세부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적 기술로서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과잉입법으로 이어지게 된다. 윤 의원은 갑질 등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처벌에서 예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음성권과 자기 방어권이라는 기본권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만큼 수정안이 제출되더라도 사회적 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이 시도당 위원장 화상회의를 열고 태풍 흰남노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회의를 통해 중앙당은 물론 전국 시도당 조직이 태풍 피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자원봉사대 구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삶의 터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면서 추석을 앞두고 농작물 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정부가 농작물 가격 안정화 조치에 힘써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의결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향해 위헌 위법한 시행령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후 검사의 과도한 직접 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합의된 개혁이 전면 부정당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헌정 질서를 유린한 정치 세력은 국민적 심판을 결코 면치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이견으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를 향해서 민주당이 사퇴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논평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이 사안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며 이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전국시도당 청년위원장협의회가 공개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박홍준 청년위원장협의회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대표가 개혁과 공정, 상식의 이름으로 윤석열 정부의 도전장을 내밀어 무례와 오만이 청년을 대변하는 것처럼 곡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전 대표를 향해서 중앙청년위 조직마저 와해시킨 장본인이라면서 기존 청년 당원과의 소통은 뒤로 한 채 자신의 친위 부대를 찾아 나서고 있다고 저격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이 당내 혼란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추석 연휴 전, 그러니까 이제 모레 8일까지가 되겠죠. 새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을까요? 네,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서 그야말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위에서 당원 개정안을 의결을 했고 비상 상황이라는 이 유권 해석도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처리를 했는데요. 어제 처리되는 것을 좀 보면 개정안 의결을 위한 전국위는 1시간 30분 정도가 걸렸고 비상 상황 유권 해석을 위한 상임 전국위는 거의 한 20분 만에 끝냈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속도전인데 개정된 이 내용은 당의 비대위 설치 요건을 좀 구체화한 건데요. 그 내용을 좀 보면
비대위 설치가 사유가 당초에는 당대표 거리, 또 최고위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당대표 거리는 들어가 있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거리, 사고라는 말이고요. 여기까지는 그동안 이제 계속 좀 알려져 왔었던 내용이고 여기에 최고위 전원 찬성 비대위 설치 의결이 추가가 됐습니다. 또 비대위 출범 시 당대표 해임이라든가 또 비대위 존속 기한 6개월 제한 및 1회 한정 연장 당서 조항이 신설이 됐고 또 정국위 의장의 지체 없는 소집 의무 조항 등이 신설이 됐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개정안에 포함이 됐거든요. 내용들을 보면 이번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논란들을 좀 명확하게 하기, 구체화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국힘의 비대위 출범까지 남은 과정, 절차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어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전원이 좀 사퇴를 해서 함께 사퇴를 했기 때문에 비대위가 현재 이제 해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대위를 꾸려야 하는데 비대위원장은 정국위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요.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상임 정국위의 의결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절차들이 좀 남아 있는데 두 회의는 이제 하루 만에 다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이제 국민의힘이 예고했던 대로 8일 이전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일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비대위원장 인선이 남아 있는데 비대위원장은 이제 권성동 직무대행이 내일이나 또 늦어도 8일 오전까지는 발표를 하겠다고 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국이 상임위 1시간 30분, 20분 만에 처리가 됐으니까 하루 만에 처리가 이제 당연히 가능한 상황이겠네요. 유력하게 거론되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이제 새 부대에라는 이제 그 말을 남기면서 고사를 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 비대위원장직을 맡느냐 이게 또 관심 사항으로 떠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당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건 이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었는데 주호영 이제 비대위원장이 새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는 데에서는 당내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 비대위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이제 가처분 신청으로 직무가 정지가 됐기 때문에 다시 맡겨도 된다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주 전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새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주호영 카드는 이제 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앞선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새 비대위도 주호영 체제로 간다고 했다면 권성동 직무대행이 굳이 발표를 늦출 이유가 없었는데라는 좀 의구심이 있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류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시각도 좀 있었는데 결국 전 위원장이 고사를 한 상황이 됐고요. 또 현재 당 일각에서는 중진, 초재선 의원 등 제3의 깜짝 카드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비대위가 다음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비대위가 될 관리형 비대위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새로운 비대위원장 후보들이 거론이 됐는데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거론이 됐습니다. 민주당 4선 출신이고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면서 대통령 친식 준비위원장도 맡았었는데 여기에 또 4선의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후보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보면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좀 유력한 것으로 더 보이고 권대행이 이제 오늘 선수별 간담회도 가지면서 고심이 좀 깊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일단 권대행이 추석 전에 새 비대위원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거취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하면서 자연스럽게 거취를 밝히지 않겠느냐. 그 거취에 대한 부분은 아마 사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민의힘이 이 추석 전 비대위 출범을 서두르는데도 이런 같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면 전환으로 볼 수 있거든요. 추석 밥상머리 민심 또 지금 정기국회 기간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 또 중점 처리 법안들이 있고 예산안도 처리해야 되고 또 10월부터는 국정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이런 현안들을 놓고 당내 상황으로 혼란이 가중되면 안 되는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추석 이후에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그림인데 그렇기 때문에 새 비대위 또 새 원내 구성의 그림이 좀 맞아 보이고요. 그래서 권 원내대표가 당초 예고했던 대로 새 비대위 구성 후에 거취 결정을 하겠다고 다시 한번 언급을 했는데 결국은 이 발언은 사실상 사퇴 수순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 그 야당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그 검찰에 10시까지 이제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결국 이제 불출석을 했죠? 네, 결론적으로는 검찰이 오늘 오전 10시까지
소환에 응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네. 이재명 대표는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요. 네. 어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 대표가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제 결론은 이제 불출석이었고요. 이번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 출석 통보한 혐의를 보면 백현동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 공표거든요. 지난 대선에서 이제 가장 뜨거웠던 논란이 이제 대장동 개발 의혹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뭐 이재명 대표에게 대한 이 검찰 조사는 시기의 문제였다는 게 좀 중론이었고요. 서면 조사냐, 직접 출석 조사냐였는데 검찰은 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환을 했다고 밝혔는데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는 않고 이제 진술 답변서를 어제 보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서면 진술 요구 3가지 중에 2가지는 그 전에 이미 답변을 했었고 남은 1가지를 이제 오늘 보내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어제 보냈고 오늘 이제 당 대변인이 그걸 확인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강력 반발을 했었는데 그 이유도 함께 들어볼까요? 민주당은 이 대표의 소환을 이제 정치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 그리고 공정하지 않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현 시점에서 당대표가 소환에 응하고 또 직접 출석해서 조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제 서면 조사로 대체하는 게 맞는데 검찰이 왜 굳이 무리수를 뒀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또 대변인의 브리핑을 보면 검찰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아들였고 서면 진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돼서 출석하지 않았다 이런 이제 답변도 있었고요. 구체적인 혐의가 지금 드러난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시기적으로 봐도 이 대표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여기에 또 국민의힘은 당내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 혼란을 같이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어 보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초반인데도 30%를 좀처럼 넘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맞불로 윤석열 대통령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민주당이 고발을 했고요. 네. 또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등의 혐의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제 밝혔거든요.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고 있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석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표면 위로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네.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 지금 현재 보면 현안들 또 중점 처리 법안들도 있고 또 다음 달에는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정기국회는 여야의 강대강 이 대치 국면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아주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추석 이후도 여전히 시끄럽겠네요.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6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내가 달걀이냐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당원 개정을 마무리하면서 새 비대위 출범 준비를 사실상 끝냈습니다. 앞으로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임명을 통해 추석 전 새 지도부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인데요. 한 가지 또 변수가 있죠.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에도 가처분 신청에 나설 전망이어서 새 비대위 역시 다시 한번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대구에서 깜짝 기자회견에 나서면서 새 비대위 출범과 윤핵관을 향한 비판을 이어간 이 전 대표. 이번엔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해법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전 대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기분이 나빴다는 표현,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저한테 대해서 지금 와서 품는다 이런 표현 쓰면 제가 그때 거의 돌아버리거든요. 품는다는 표현이 저한테 가장 모멸적이고 제가 들었을 때 기분이 제일 나쁜 표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품어라 이런. 품긴 뭘 품어요. 제가 달걀입니까? 그걸 왜 품습니까 저를. 제가 당대표까지 지낸 사람인데 그거는 굉장히 모멸적이고 무엇보다 지금 상황에 있어서 맞는, 묶은 사람이 맞게 푸는 방법은 아니다.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마디로 결자 해지를 언급한 이 전 대표. 묶인 사람이 푸는 게 맞지만 윤 대통령이 자신을 품어야 한다는 말은 가장 모멸적인 표현이다. 내가 달걀이냐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정 동반자로 손을 잡는다는 표현도 있고 인정한다는 표현도 있는데 품는다는 관계 설정이 묶인 사람이 맞게 푸는 방법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타협안은 자신을 가만히 놔둬라라는 것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를 향한 당내 비판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인데요. 당내 초선 의원 중에 대표적인 친윤계로 거론되는 박수영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전 대표를 비롯한 비윤계를 겨냥해 사찰이 싫으면 스님이 떠나셔야지 이렇게 꼬집었고요.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 계속 말꼬리를 잡고 해봤자 도움이 될 일이 전혀 아니다라면서 이 전 대표가 말하는 것이 지상 최고의 원칙이라는 게 어딨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고 가는 말폭탄과 신경전 속에 좀처럼 해법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의 갈등. 품는다는 표현이 가장 기분 나쁘다는 이 전 대표에게 품 대신 손을 내밀어주는 방안은 과연 없는 걸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불참의 이유입니다. 오늘 정치권에 가장 관심을 모았던 뉴스 중 하나, 바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할지 그 여부였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막판까지 고심을 했던 이 대표,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소명이 필요한 답변을 기재해서 보냈다면서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한 것은 서면 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으니 서면으로 답변을 보낸 만큼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어제 열렸던 당의 의총 결과를 받아들인 것이기도 합니다. 현 시점에서 당대표가 출석해 조사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 불출석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모두가 다 공감했던 건 아니었나 봅니다. 어제 의총에 불참을 했다면서 오늘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한 의원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쨌든 이런 문제로 의총이 열려가지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조금 개인적으로 좀 불편했고, 의총이 뭐 별 의미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사실 어제 불참을 했습니다. 정말 이번 일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이제 지루한 공방을 펼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럼 앞으로 소환 요구가 올 때마다 의총 열어가지고 뭐 편파 수사 중단하라 피켓 들고 그렇게 계속 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쓸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정적일 때 하는 거죠. 역시나 당내 쓴소리맨 조응천 의원이었습니다. 조 의원은 지금 검경 수사기관이 정치적으로 과연 중립적인가에 대해선 굉장히 의문을 표한다면서도 당대표의 검찰 출석 문제까지 의총을 열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편했기 때문에 의총에도 불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총 논의보단 차라리 당 중진들이나 율사 출신 의원들과 비공개로 이야기를 해서 결론을 내는 방법이 더 적절하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입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강경한 분위기인데요. 서영교 최고위원은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적 기소라면서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담당 검사들이 옷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 명령이 떨어져서 급하게 요구를 하고 또 급하게 출석 요구를 했는지 이거 다 살펴봐야 되는 건데요. 출석 요구해서 무죄가 나오면 검사 담당 부장검사들은 저는 옷 벗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죠. 정치적인 기소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책임을 지는 문화가 필요하다. 한편 검찰은 오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증거를 확보한다면서 경기도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의 말처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제 시작인 걸로 보이는데요. 출석 요구가 올 때마다 민주당이 이번처럼 의총을 열어서 대응을 논의할지 여부는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결국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가운데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고발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그 배경과 계획은 무엇인지 조승현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 그리고 의원총회 등에서 당내 의견을 듣고 오늘 아침까지 출석을 할 것인지 아니 안 할 것인지 여부를 이제 고심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결국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내에서 불출석으로 의견을 모은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일단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서면 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출석 요구한 거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저께 오후에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그 소명에 필요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에 그걸 보내고 그걸 또 유선으로 통지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서면 조사 불응했다고 한 그 출석 요구한 거에 대한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단 불출석하기로 한 거고요. 또 이 부분에 관해서 협박 발언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너 협박하냐, 뭐 친구끼리도 그 단어를 법률적 용어 아니고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공직선거법상 협박 발언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이런 가벼운 경우에는 사실 서면 조사로 가름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출석해서 포토라인 세우겠다. 이것은 이제 망신 주기자, 불공정 수사 측면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하고 수사에 봐서 불공정 수사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은요, 어제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정했는데요. 야당이 현직 대통령 부부를 고발하고 특검법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참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소환 요구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회장부터 해서 관련자가 전부 구속이 된 상태인데, 그리고 그 권오수 회장의 범죄 일람표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한 번도 소환하지도 않고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민주당은 생각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또 지금 대통령 취임식에 VIP로 권오수 회장하고 아들 가족들이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혹이 더 커지는데, 최근에 이제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은 그 녹취록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구매한 정황 이게 드러나는데, 어쨌든 간에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여부는 더 밝혀봐야겠지만 일단 확실한 것은 이거에 관련 해명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식을 산 적이 없다 했는데 이것도 녹취록하고 배치되는 얘기고, 또 이모 씨하고 관계를 끊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로 밝혀졌단 말입니다. 이 뉴스 언론사의 보도에 의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하지만 이제 특검법이 통과가 될지는 이제 미지수인 상황인데요. 일단 국회 법사위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고, 국민의힘은 법사위 법안 통과 자체를 이제 막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부정적인 이제 입장을 피력을 했는데, 이렇기 때문에 실제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도 어렵지만은 국회에서 통과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제적 3분의 2가 필요한데, 의원수의 3분의 2가 필요한데 불가능하죠. 사실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낮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살아있는 권력일수록 더 엄격하고 공정하게 잣대를 대고 수사를 해야 된다. 살아있는 권력한테 굴복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지금까지 봐주기 행태를 계속하고 시간 끌게 하고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 질질 끌다가 봐주기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검찰이 안 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검찰은 한 번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검찰은 일관되게 오로지 검찰 조직이 아니라 검사들의 밥벌이에만 신경 쓰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그랬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승현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1호 혁신위원이자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시죠. 천하람 혁신위원과 함께 당내 현안과 정치권 이슈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그렇게 본인 소개를 할 줄 알았습니다. 아, 그럼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오후 국민의힘 혁신위가 2호 혁신안을 이제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2주 뒤로 미뤘습니다. 그 회의에 참여를 하셨었죠? 네, 했었습니다. 새 비대위 체제에서 이제 발표하는 걸로 뜻을 모았는데 이렇게 미룬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그 PPAT라고 해가지고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 지난번에 이제 저희 지방선거 때도 봤었는데요. 그거를 국회의원들과 뭐 광역단체장한테도 확대하는 내용이 주된 논의였습니다. 근데 일단 이걸 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분들 같으면 또 막상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은 왠지 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그 지금 현재 저희 당이 지도부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PPAT에 대해서 발표를 하더라도 좀 지도부가 들어온 시점에 발표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일단 논의를 조금 미루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평가 일명 그 PPAT 적용 대상이 이제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까지 이제 확대가 되는 그 안인데 어제 그 회의에서 찬반 의견들이 이제 많이 뭐 좀 팽팽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새로운 비대위 체제에서 채택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어제 혁신위 회의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당의 요새 그 논쟁하는 수준을 보면은 굉장히 좀 질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누구를 몰아내고 뭐 비대위를 뭐 시즌 2를 하느니 마느니 이게 국민들께서 보시면 뭐 하는 건가 싶은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도 PPAT와 관련된 내용은 찬성 반대 모두 다 굉장히 괜찮은 얘기들입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우리 당이 결국 국민들께 내놓는 상품이 사람인데 좀 괜찮은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을 내놔야 된다.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니 선출직인데 이 사람이 꼭 시험 잘 보고 이런 게 중요하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를 들면 뭐 객관식 좀 잘 못 풀더라도 국민 앞에 내놔야 된다. 그래도 굉장히 좋은 논의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반대 의견도 있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당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을 보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신 의원들도 좀 많아요. 특히 중진일수록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당 광역단체장한테까지 확대를 하면은 뭐 국민들의 선택을 여러 번 받은 뭐 예를 들면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까지 그 시험장 가가지고 시험 보라는 거냐 뭐 이렇게 감론을박이 치열했는데 어쨌거나 저는 저희가 높은 분들도 이렇게 겸손하게 시험장 가서 시험 보는 그 화면 자체가 국민들께 꽤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꾸준히 좀 우려를 부식시켜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채택이 될 거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론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또 내일 오후에 새 비대위원장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거론됐는데 오늘 새 비대위원장 안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원만하시고 또 합리적이셔서 뭐 잘 하시겠죠. 그런데 저도 주호영 비대위원장 뭐 좋은 분이라고 봅니다만은 이게 시즌2의 비대위원장까지 또 하시면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장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당원 당규를 개정했고 뭐 했고 해도 어찌됐던 법원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결정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저희가 똑같은 인물로 비대위원장을 다시 하겠다라고 하면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장난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법원이랑 싸우자는 건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단을 잘 하셨다고 보고. 그럼 어떤 인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저는 뭐 이게 이제 비대위 자체를 저는 별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크게 뭐 의견 내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런 식의 무리한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 목소리를 냈던 분들, 뭐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개팔색이 조금 더 옅은 뭐 홍문표 의원이라든지 김태호 의원이라든지 좀 두루두루 뭐 고려해 볼 필요 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뭐 그 뉴스에 나온 상황으로는 권성동 이제 그 원내대표 직무대행 겸 3인으로 압축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네요. 한 분은 이제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인 것 같고 나머지 두 분이 누군지 일단 뭐 좀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박주선 부의장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일단 저도 순천이 저희 지역구고 제가 지금도 순천 시민이기도 해서 우리 당의 같은 순천이군요. 네, 뭐 저희 이제 아니요, 저는 순천 시민이고 이제 아마 박주선 부의장은 고향은 저희 보성 저희 근처에 거기시고 주로 광주에서 정치를 하셨는데. 저희 당의 그 무게감 있는 호남 정치인들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저희도 뭐 순혈주의를 고수하자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요. 다만 저는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나? 그러니까 조금 생뚱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주선 부의장께서 들어오셔서 저희 당의 예를 들면 호남 뭐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양양자 의원 하시듯이 특위의 위원장 같은 걸 해주시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정치 인생 그 길었던 여정 내내 민주당 쪽에서 활동하셨지 않습니까? 갑자기 저희 당에 오셔가지고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을 하신다는 게 과연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저희 당을 좀 잘 이끌고 가실 수 있을지 장악하실 수 있을지 솔직히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지냈던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행보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그 새 비대위 구성이 완료가 되는 대로 추가 가처분 신청을 할 걸로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그 TK에 머물면서 깜짝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새 비대위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연일 그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보수 심장부 대구에서 열었던 이 전 대표의 기자회견. 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정무적으로는 유승민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게 일단 느껴졌고요. 그러니까 사실 유승민 전 대표가 과거 배신자 프레임에 쌓이면서 TK 민심을 잃고 나니까 사실 보수 진영에서 어떤 큰 일을 도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게 한 가지였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국민의힘이 개혁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TK 민심을 잘 파고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전남 순천에서 정치하다 보면은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많은 경우에 민주당을 지지하십니다. 근데 민주당의 현재 모습에 100% 만족하시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민주당을 지지하니까 이분들이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TK에서도 그날 모인 분들 보면은 꼭 20대, 30대 젊은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이 지긋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의 개혁과 변화를 이끄는 그런 뭐 선봉장의 역할을 본인이 하겠다. 이거를 TK에서 선언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 국민의힘 윤리위가요. 이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하라 이렇게 촉구한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존중한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전 대표 제명까지 논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시고 또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좀 예상을 해주시죠. 네, 저는 이거는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를 떠나서 왠지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 이제 비대위가 추가로 출범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비대위 체제가 그냥 간다라고 하면 모르겠으나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도 이겨버리면은 다시 당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당의 주류적인 입장은 그건 도저히 이제는 안 된다. 루비콘강을 건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위에서 그런 경우에는 추가 징계를 할 게 저는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싶고 저희 당규상 징계 당한 사람에게는 좀 더 엄한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제명이나 뭐 사실상 제명과 똑같은 탈당 권유 같은 걸 하지 않을까 해서 뭐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 그럼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또 당연히 가처분 하겠죠. 이러다가 변호사인 저보다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더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닌가 좀 뭐 씁쓸한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 뭐 남은 뭐 가처분 신청 계획이 뭐 그 너댓 개, 대여섯 개 또 남아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이제 제가 하는 얘기인데 뭐 이준석 대표 입장은 잘 모르겠으나 다만 추가 징계가 되는 경우에 이준석 대표가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이 성상납과 관련한 어떤 본체를 지금 수사하는데 뭐가 나오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의원총회에서 징계해라라고 권유하고 윤리위가 그걸 받아들이는 모습 자체가 이게 너무 지나치게 결론을 만들어 놓고 짜맞추는 느낌으로 볼 수가 있어요, 법원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의총과 윤리위의 이런 티키타카가 조금 저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당에 유리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용산 대통령실이 이제 추석 연휴 전에 인적 쇄신을 이제 마무리한다는 이제 계획인데 최대 뭐 80명에서 이제 100명까지도 교체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인적 쇄신이 아니라 실상은 검찰 출신이 주도하는 윤핵관 라인 속관내기다. 뭐 이런 이제 또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그 대통령실 개편이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걸로 바로 지지율이 오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알만한 얼굴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무진이 바뀌는 것이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실무진 교체를 통해서 대통령실이 일을 더 잘하게 되면 당연히 지지율은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수석급은 교체하지 않으면서 실무진만 바꾸냐 이게 좀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다만 그 밑에 있는 행정관, 행정요원 이런 분들이 약간 농공행상식으로 아까 말씀하시니까 윤핵관 분들이 자기 사람 꽂아넣기 식으로 들어간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석이 일을 잘 하려고 해도 이게 손발이 잘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그 실무진을 바꿔가지고 수석들과 손발이 잘 맞는 분도 바꿔서 뭐 그 이후에 대통령실이 잘 돌아간다면은 또 이게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꼭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야당이 맞불대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에 불출석을 했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고발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게 말입니다. 민주당 이게 저희도 야당일 때 뭐 하면은 정치 뭐 야당 탄압이다, 정치 공세다 그랬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이 떳떳한 거 있으면 가서 수사 받아라 그랬어요. 이게 여야가 바뀌면 항상 이게 좀 틀에 박히게 나오는 거라서 국민들께서 좀 지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선을 넘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당과 대통령실이 긴장해야 되는 것은 지금 대통령 선거 있은 지 고작 뭐 한 몇 달밖에 안 됐습니다. 임기 시작한 지 한 4개월 정도 됐죠. 그러면 영부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야당이 특검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역풍이 불어야 정상입니다. 원래. 이거 뭐 대선 불복이냐 아니면 가족 건드리냐라고 하는 역풍이 엄청 세게 불어야 되는데 여론이 지금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면 여론이 지금 이 정도로 안 움직이느냐. 그 점을 저희가 좀 반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혁신이 출범을 주도했던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징계를 받고 또 대표직을 상실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이 활동도 동력을 좀 잃게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도 이제 나왔었는데요. 혁신위원 1호시잖아요. 네. 그 굉장히 의욕적으로 출발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혁신위 활동 어떻게 이제 이어질지 전망을 하고 계시고 또 혁신위가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솔직히 저희가 동력이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짧은 시간 내에 몇 개의 지도부를 거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권성동 직무대행, 주호영, 그다음에 또 비대위 시즌2 이렇게 너무 많은 지도부를 거치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당이 국민들께 내놓는 상품은 결국 인물과 정책이고요. 정책도 결국은 인물이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희 당이 내놓는 인물이 과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아주 박수칠만 했느냐. 저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철인 같은 당대표가 나타나서 옛날 과거 총재 시절처럼 훌륭한 사람들로 막 물갈이하고 억지로 자기 사람 채우고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거든요. 저희 당이 꾸준히 국민들께 납득할 만한 인물을 선보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앞으로도 그런 일에 좀 집중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들어볼까요? 네, 갑자기 이렇게 열린 질문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당이 사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을 얘기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사실 혁신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그냥 원칙만 잘 지켜도 혁신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저희 당에서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뭐 내부 총질, 뭐 해당 행위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에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느낍니다. 정권과 정당이 물론 같이 가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지점은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의 실정들이 있었습니다. 조국 장관 사태나 부동산 정책 실패나. 그럴 때 민주당에 있는 당 지도부나 아니면 당의 의원들이 거기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었다면 저는 지금도 민주당 정부가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당의 구성원들이 꼭 하나의 목소리로 일치단결하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살아있는 자유민주주의 민주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필요한 쓴소리 계속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좀 테너와 이야기를 나눈 듯한 굉장히 우렁찬 목소리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혁신위 활동 상황 그리고 새 비대위 출범 등 당내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위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태풍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쾌청한 하늘 속에 완연한 초가을 날씨를 맞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한낮에는 늦더위가 찾아와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해안가 접근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